수도권 청약률이 이제 재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도 조정도 됐다면서요? 오랫동안 10만 원씩 계속 납입한 승진한 사람들이 당첨이 됐다. 근데 그 한도를 10만 원 너무한데? 그래서 이번에 25만 원으로 아하. 9월부터 조정이 됩니다. 민영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무주택 기간, 무주택이 오래 있어야 되고요. 통장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양 가족이 많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부양 가족. 5점씩 올라가거든요. 한 명. 1주택일 경우에 가능합니까? 네, 부모님 1주택이라도. 다들 뭐 내 집 마련 너무 관심이 있지만 네. 뭐 나 돈도 없는데 그리고 뭐 집들이 뭐 많아봤자 내 거 아닌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꼭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있더군요. 뭐예요? 청약 통장. 아, 그렇죠.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달라졌던데요. 예전에는 뭐 정말 돈 조금 넣어도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한도 조정도 됐다면서요? 한도 조정이 됐는데 이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청약 통장이 예전에는 청약 저축이 있었고요. 아 맞아요. 청약 부금이 있었고요. 나- 기억나시죠? 나 때는 청약 예금이라는 예, 게 예, 있었는데 청약 저축은 공공 아파트, 뭐 LH나 SH가 짓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청약 저축은 공공 용도로만 가능했고요. 예. 부금과 예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간 아파트, 레미안, 힐스테이트, 뭐 자이, 푸르지오. 자, 이런 거는 청약 부금 예금으로 해야 되는데 구분이 네. 되다 보니 좀 복잡하다. 잡아줘.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네. 한 개의 통장이 나옵니다. 종합 통장이 이제 등장을 네. 하게 되는데요. 네. 종합 통장은 공공과 민영은 이제 두 개 다 할 수 있는 통장인데 역할이 이제 다르다고 했잖아요. 청약 저축은 공공, 네. 부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거는 청약 민간 아파트인데 네. 나는 통장이 있어요. 그냥 집어넣으면 그러면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네. LH 같은 공공 아파트는 청약 저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청약 저축이 있는 사람들을 뺑뺑이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뽑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냐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아래면 납입 횟수,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을 많이 넣는 사람. 그러면 한 달이잖아요. 1년이면 12개월, 네. 12번 넣고, 네. 10년이면 120번, 네. 20년이면 240번. 그러면 1년에 12번 넣는 사람보다는 10년 동안 120번 넣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꾸준한 성실한. 성실한 네. 사람. 네. 그래서 40제곱미터 아래면 성실한 사람한테. 근데 40제곱미터는 넘어가면 성실도 해야 되고, 그래도 이게 돈 좀, 납입 금액이 좀 많은 사람.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기자님처럼 나는 돈이 좀 있어. 그냥 한 2억 넣어버릴까? 빨리 당첨돼 버리게? 이런 사람들 반드시 나오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은 네. 난 100억 넣어버릴까? 그러니까. 그럼 강남 아파트 당첨돼 버리잖아요. 예. 안 되잖아요. 공공인데. 그래서 한도를 10만 원으로 정했어요. 월. 와. 월 10만 원씩만 넣어. 아.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어허. 10년이면 1200만 원, 어허. 20년이면 2400만 원, 오. 30년 넣으면 3600만 원. 그럼 3600만 원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좋은 입지에 뭐 강남에 예전에 뭐 반값 아파트 세곡 내곡동에 나왔을 때 오랫동안 10만 원씩 계속 납입한 승진한 사람들이 당첨이 됐다. 근데 그 한도를 10만 원 너무한데? 그래서 이번에 25만 원으로 아. 9월부터 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25만 원 넣어도 됩니다. 짜장면 설렁탕 값도 올랐는데 네. 그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부가 25만 원으로 네. 올려줬다. 요거는 네. 이제 공공 분양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민영 아파트들은 좀 다릅니다. 민영 네. 아파트는 돈을 이제 한 번에 좀 내도 될 수 네. 있도록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민영 아파트는 우리 청약 가점제라고 좀 들어보셨죠? 네. 뭐 내 집 없이 산 지가 뭐 오래됐다라든가. 그렇죠.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그렇죠. 저같이 되게 늙은 엄마를 모시고 사는 정확하신데요? 라든가. 관심이 좀 있으셨군요. 관심만 있었어요. 자, 공공은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돈을 납입한 네. 사람한테 많이 납입한 사람한테 네. 이제 우선권을 준다면 민영은 좀 다릅니다. 이제 세 가지 점수를 가지고 이제 종합 점수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32점, 총 84점 만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15년 이상 무주택이었으면 32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만 30세부터 인정을 해주거든요. 만 30세부터? 네. 그러면 20대들은 좀 억울하죠. 사실은 좀 억울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되면 32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한테 또 점수를 더 주게 그렇죠. 되고요. 네. 그리고 통장 납입 기간,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 뭐 15년 가지고 있으면 또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84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네.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간 아파트들, 네. 공공 아파트들은 이제 납입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요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다들 청약되면 로또 맞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고금리, 은행 뭐 대출 이자가 엄청 높아졌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고분양가, 워낙 원자재 값도 비싸다 보니까 비싸죠. 요즘 많이 뭐 올랐어요. 평당 뭐 억에 이르는 민간 아파트 경우에는 네네. 이런 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원자재값 상승 너무 많아서 심지어 재건축조차도 주춤하고 맞습니다. 47만 명 가량이 청약 통장을 해지했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기사로 봤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청약을 나오는 매물들이라 네. 그래야 되나요? 네네. 그 주요 지역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다들 안 되겠다. 다시 다시 한번. 가야겠다. 통장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예, 수도권 청약률이 이제 재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도가 올라가면 근데 요 정도 부담은 좀 그래도 가입자한테 큰 타격이나 그러지 않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왜 네. 청약 통장을 해지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오랫동안 납입하면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인데 어느 세월에 공공분야 월 10만 원씩 납입해야 되는데 10년이면 1,200이잖아요. 네. 이미 기성세대들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렇죠. 내가 어느 세월에 납입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청춘들의 불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아무리 없네요. 봐도 답이 안 네,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민간 아파트들은 또 무주택 기간이 15년인데 만 음. 30세부터 인정해요. 그럼 나는 27인데 나 어떡하라고. 점수도 안 나오는데. 근데 이런 통장을 내가 10년, 20년을 계속 납입을 해야 되나? 의미 없지? 뭐 이런 생각 근데 가끔 들겠죠. 지금은 25만 원 늘어났고요. 기존에 네. 10만 원이잖아요. 월 네. 10만 원씩 계속 납입을 하는데 이걸 계속 넣어야 돼? 깨지도 못하는 돈을? 굉장히 좀 억울하고 아까운 생각이 네, 네, 네.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최근에 또 분양가가 많이 올랐어요. 건축 자재비가 올라서 가격 올라가는 거 보니 야, 당첨이 돼도 내가 돈을 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보니까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 청약 당첨되자마자 채무자가 돼서 그렇죠. 일단 계약금도 나는 마련이 안 될 것 네. 같은데 심지어 베란다만 내 거다. 베란다라도 내 거면 다행이다. 그래서 은행 대출 받아야 되고 대부분은 이제 뭐 안방하고 화장실만 자기 거잖아요. 다 이제 은행 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라고 이제 해서 포기를 하는데 네. 포기하고 나면 또 아쉬워요. 음. 왜냐하면 민영 아까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네. 된다고 했는데요. 모든 아파트들이 다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비율이 있습니다. 가점제가 60%,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우리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점수로 하는 가점제가 60%, 음. 추첨이 40%가 있어요. 추첨은 뭐 그냥 뺑뺑이. 그러면 천운이 도와주면 나는 점수가 낮더라도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1주택자들도 추첨 물량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예. 아. 그러니까 해지했다가 네.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는 막 청약을 하고 있거든. 네. 또 해야 돼? 해볼까? 해볼까? 예, 예. 또 가입하게 되죠. 용돈 껐는데. 예. 그게 접니다. 아 제가 예전에 진짜? 해지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아, 집이 있는데 내가 청약할 기회가 있나? 그러니까요. 이 돈이 자 소고기 사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통장을 깨고 그 돈을 가지고 와이프 용돈도 좀 주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돈은 다 없어지고 추첨 물량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깝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는데 로또는 800만 분의 1인데 이거는 뭐 많아야 10,000대 1, 뭐 20,000대 1 이렇게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점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음. 다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가급적이면 1주택자들은 해지하지 마라. 네. 그냥 가지고 가자. 네. 왜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음. 이게 묵혀두면 나중에 이게 또 굉장히 소중한 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공공분양은 월 10만 원씩 납입해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예. 내가 지금은 집이 있어도 뭐 나중에 10년 후에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팔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0만 원씩은 계속 납입을 하자. 자동이체 걸어놓자. 10만 원이 부담되지 않은 분들은. 네. 근데 이번에 이제 25만 원 늘어났기 때문에 네. 25만 원이 이제 대표님처럼 능력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청년 세대들은 25만 원도 부담스러워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걱정되는 게 또 다른 양극화. 맞아. 25만 원을
부담 없이 납입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커지니까 유리한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10만 원도 부담스러운데 25만 원을 못 하게 되고 25만 원 못 하면 내 친구는 25만 원 내는데 나는 10만 원 내면 이미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러게요. 이게 또 다른 양극화의 또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60대, 70대라고 꼭 자기 집을 소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런 많죠. 분들도 청약통장을 쥐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네네. 청약통장 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 아까 이제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네네. 공공은 얼마나 꾸준히 오래 넣느냐, 성실도. 네네. 민간은 얼마나 많이 넣었냐, 이거의 차이인가요? 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차이가 있어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종합통장인지 우리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청약저축 아니면 청약부금이나 예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청약저축이면 공공만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동이체를 10만 원씩 걸어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금액이 엄청 많이 누적이 된 거예요. 30년 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넣을 수도 있잖아요. 30년 정도 넣으면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600만 원이면 어지간한 공공 분양들, 예를 들어서 뭐 3기 신도시라든지 뭐 작년에 많이 나왔던 뉴홈, 사전 청약 이런 거 다 당첨되거든요. 공공은 이렇게 납입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영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무주택 기간, 무주택이 오래 있어야 되고요. 통장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양 가족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조절이 안 되는 게 무주택 기간. 세월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통장 가입 기간. 어떻게 그걸 단축해? 그러니까요. 그냥 1년, 2년이 지나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내가 자녀를 출산해도 부양가족이고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부양가족 점수가 되기 때문에 처가 남자 입장에서는 뭐 장인 장모님도 있잖아요. 그럼 장인 장모님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라면 나한테 등재해가지고 내 부양가족으로 5점씩 올라가거든요. 한 1주택일 경우에 가능합니까? 네, 부모님 1주택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양가족만 점수 올릴 수 있는 키포인트. 아니면 자녀를 더 여보 우리 이 기회에 애 한 명 더 넣을까? 뭐 이렇게. 근데요, 또 어떻게 보면 왜 지금 수십 년 만에 청약통장 한도 증액을 했을까? 또 어떤 일부에서는 이 건설사 살리기용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건 아주 기자들이 굉장히 즐겼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저건 뭔가 있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자 뭐 제가 또 정부나 이쪽을 또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속마음을 딱 보면 정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줬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똑같은 게 10만 원에서 25만 원 올려주면 돈 있는 사람 25만 원 내잖아요. 그럼 25만 원 낸 사람은 또 똑같이 사람들이 다 25만 원 낼 거잖아요. 능력이 되면. 결국에는 형평성이 저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데 청약 통장은 은행에 가서 가입은 하지만 은행 거는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국가가 가져가죠. 그게 무슨 돈이냐면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아 맞다.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공공 아파트도 짓고 임대 아파트도 짓고 좋은 일에 막 사용을 하는 그렇구나.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그 돈이 많아야 여러 가지 주택 정책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이 이제 줄어들어요. 최근에 뭐 신생아 특례 대출 들어보셨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저리 대출해 주는데 저리 대출 누가 해줄까요? 은행이 그냥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그럴 리가. 노블리스 오블레주 차원으로 좀 해줄게. 우리나라에 그런 은행 없거든요.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냐? 주택도시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고갈되겠죠. 그래서 돈이 2021년 말에 49조 원 정도 있었는데요. 점점 까먹고 이제 13조 9천억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해. 빨리 순삭할 수. 순삭. 와.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 막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 그럼 그거 지원해 주는 것도 이 돈으로 하겠다. 어머. 그럼 앞으로 돈이 이제 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필 충전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야 충전 좀 많이 해 그러면 안 하겠죠. 10만 원을 25만 원 늘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나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다 내막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정책은 바뀌었고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25만 원 납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젊은이들 많은 지역 네. 이제
직장인들 많은 지역에 이렇게 카페나 식당 가면 네. 전부 뭐 나는 흑수저라서 억울해하거나 네. 아니면 청약 어떻게 되지? 너는 넣을 거야? 뭐 이번에 어디 갈 거야? 이 대사가 너무 많아서 네. 제가 가슴이 아파요. 기성세대로서. 가슴 아프죠. 네.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 저도- 청년들을 위한 청약 통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저는 우리 딸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이게 있어요? 청약의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기존에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걸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집을 살려면 구매 욕구가 좀 생겨야 되고 네. 사고 싶으면 이제 구매 능력이 돼야 되는데 현금이 많으면 사겠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슨 현금이 있겠어요. 없죠. 내 없는 먹고 게 살기 당연한 힘든- 거고. 당연한 거고. 부모님이 도와주면 되는데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민도 안 하겠죠.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요. 네. 그러면 기존 집을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대출을 받든지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데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50%니까 10억이라면 요즘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가 한 11억 정도 하니까 10억이라고 한다면 전세가 5억이면 내 돈 5억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 생활비 벌기도 바쁜데 무슨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청약이 좋은 점이 뭐냐면 분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선분양 제도라고 하잖아요. 네. 먼저 분양을 받고 공사를 해서 나중에 입주하잖아요.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3년?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 10%만 내잖아요. 음. 그러면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럼 일단 1억은 있어야겠죠. 뭐 부모님한테 빌리든 내가 하든 1억 내고 나머지는 우리 중도금이라고 해서 시차로 이제 몇 개월씩 두고 네네. 돈을 내는데 대출 내줘요.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당장 나는 계약금 10%만 있고 나머지는 입주할 때 정리를 하게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3년 동안 돈을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돈 부족하면 또 전세 맞춰서 전세는 이제 무이자 대출하고 같은 제도니까 전세로 맞춰서 모은 돈 보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청년들은 청약이 가장 베스트한 내 집 마련의 방법이고 확실한 청약은 또 방법이다. 가격이 분양가는 마음대로 정하지 않아요. 건설회사가 내가 이 가격에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터무니없이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조절해. 야 이거 너무 비싸. 반려. 다시 해와. 네. 하면 강남 3구, 용산구나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적용이 돼요. 아예 네. 법으로 눌려버려요. 네. 그러면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야 7억에 맞춰. 그럼 건설회사는 억울하겠죠. 억울해도 법이 그런 걸 어째.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한 로또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거는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어떻게든 마련해야지. 그래서 올해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어허. 분양가 상한제는 앞서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 네. 지금 규제 지역이 대한민국의 강남 3구, 용산구. 근데 올해 강남 3구의 분양 물량들이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또 청약 홈에 들어가서요. 청약 일정을 저는 매주 체크를 하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거는 놓치지 마시고 자격 네. 요건을 보시고 무조건 청약하면 무조건 유리하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절대 높게 분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같은 값이면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네. 아까 입주연도 네. 이왕이면 청약이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가점 점수가 낮더라도 또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이 적더라도 일단 도전을 하셔라. 그리고 민영 아파트들은 추천 물량도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1주택자들은 이제 추천 물량을 하면 당첨 확률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쵸. 뺑뺑이 돌리는데 그게 내가 기회가 되겠냐고. 근데 이분이 2021년이면 주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겠냐고요. 영혼을 끌어모으라고 했어요. 당첨이 됐더라고요. 저런. 1주택인데도. 어떻게 됐냐니까 67건을 청약을 했다. 아. 저는 박수 쳐줬어요. 왜? 그 정도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아, 맞아. 67번이면 될 수도 맞아, 있고 맞아. 50번이면 될 수도 있고 100번이면 될 수도 맞다. 있는데 아니 저는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만나보면 그래요. 선생님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를 해야 돼요? 아니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1년에 한 개를 찍어서 청약을 해요. 그럼 67번이면 되지. 한 60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격은 따져서 완전한 고분양가거나 입지가 너무 안 좋거나 뭐 학교가 멀고 역세권이 아니고 브랜드도 안 좋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건이 좋고 현재 가치가 좋은데 가격도 주변 시세하고 비슷해. 비슷하기만 해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청약하는 게 저는 너무 따지지 말고
점수가 예를 들어서 가점 점수가 84점이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민영 아파트들. 84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따져도 돼. 왜 내가 만점이니까. 그렇죠. 근데 점수가 60점이야.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막 따져. 원펜타스 할까?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거 할까? 이거는 맞아요. 그림의 떡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전략을 하고 저는 꾸준함과 성실함과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1주택 있는 사람도 67번에 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가장 후회되는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청약통장 깬 거, 그리고 종신보험 해지한 거. 아하. 그거 있었으면 예. 타먹을 때 다 돼가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기를. 네. 그게 10만 원, 25만 원 때문에 인생을 영향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생활비가 부족하고 그 돈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맞아요. 안 되는 거를 저는 억지로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10만 원, 25만 원이 대세에 영향 주지 않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도 되고요. 무주택자들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도 혜택 줍니다. 아, 그래요? 청년들. 네. 오호. 그래서 25만 원 늘어나면 1년에 300만 원이잖아요. 네. 기존에 120만 원까지 해주던 걸 300만 원 소득공제 해주니까 그것도 또 덤으로 또 괜찮죠. 알겠습니다. 경험자의 말씀이라서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